자, 3D 프린터 예제 6번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1, 파트 2를 눈여겨보시고 그 다음에 조립되어 있는 상태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번과 2번 그 다음에 조립되어 있는 거 보니까 2번 파트가 어때요? 예. 이쪽은 서 있는데 얘는 밑으로 내려가 있죠. 요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3D 프린터 출력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이 조립처럼 서 있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프린터 출력 방향을 놓을 때 이런 식으로 놔주게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어떻습니까? 조립도 자체로 눕혀놨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디자인을 하셔야 되니까 요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려면 2번 파트는 그릴 때 180도 회전시켜서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대로 그린 다음에 어셈블리 상태에서 각도 회전으로 180도 돌려서 조립을 해도 지장은 없고요. 처음부터 얘를 스케치할 때 뒤집어서 스케치해도 문제는 없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자, 여기 B라는 치수 보이시죠? 여기에 중심이 이 1번 파트의 요 중심 10과 함께 동일한 중심축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중심에서 요 끝까지 얼마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돌출해서 약간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겠다. 아시겠죠?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평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가요? X와 Z죠. 그러면 X축, Z축인 요 면을 스케치 평면으로 잡아야겠다. 이렇게 여러분은 판단하시고 작업 진행할게요. 자, 스케치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새로 만들기까지 하는 상태고요. XZ 평면 잡고 확인. 여기 기본적으로 여기가 조립의 기준점이에요. 여기와 요 축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그랬듯이 원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원, 하나, 원, 둘. 됐죠? 그리고 치수. 여기까지 치수가 여기에 R3으로 나와 있으니까 파이 6이 되겠죠? 파이 6 엔터 키워줘서 치수가 너무 멀리 가 있으니까 좀 땡겨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치수가 얼마냐면 2-R10 파이는 20 엔터. 자, 파이 6과 여기는 파이로 나왔으니까 파이 20 R10 맞죠? 그리고 여기에 또 원 그려줄게요. 중심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가서 원 그려주고 또 그려주고 그 다음에 얘 치수 일일이 기입할 필요 없겠다. 네, 지오메트리 구석 조건 키보드 C를 눌러주고 동일 반경 요 원과 요 원이 같아라. 그 다음에 바깥원과 요 바깥원이 같아라. 닫기. 그 다음에 라인 위에서 아래로 각각 두 개 그려주고 얘네 두 개 붙여주는 거 지오메트리 구석 조건 C에 접합. 요 선을 여기다 붙여주고 요 선을 여기다 붙여주고 트림으로 또 여기 라인 또 있죠. 안에 이렇게 내려가는 라인. 그래서 라인 위에서 아래로 대충 그냥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똑같이 지오메트리 구석 조건 키보드 C를 눌러서 접합 요거와 요걸 붙여주고 요거와 요걸 붙여주고. 자, 어지럽죠?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트림의 알파벳 T 약자 눌러서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나씩 바깥에서부터 끊어서 들어가주면 되겠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다 끊어주세요. 이렇게 끊어주면 이게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끝난 상태에서 이제는 요 밑에 요 영상 그려야죠. 근데 여기 요 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밑에 선반을 그리고 여기다 익스텐전으로 탁 연결하겠다. 그러면 되게 편하죠. 자, 라인 밑에 그냥 대충 하나 긋고 익스텐전의 약자 2를 키보드에서 쳐주세요. 2 그리고 딱 끊어주고 트림 T 눌러서 끊어준 다음에 치수 입력할게요. 치수. 자, 치수가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로 나와 있냐면 40 엔터. 그 다음에 요 원과 요 원의 센터가 얼마로 나와 있냐면 7 엔터. 그리고 여기 돼 있으니까 27이라는 치수. 이거 우리가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도 된다. 자, 그러면 치수 이제 다 입력됐으니까 우리가 스케치 요거는 끝난 건가요? 안 끝난 건가요? 예, 안 끝났어요. 여기에는 다른 도면은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여기 점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 요 5mm 요 부분도 우리는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5mm 치수 하나 그려주겠다. 라인 수평으로 긋고 트림으로 T 잘라주고 치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미리? 5mm 엔터 닫기. 그러면 1번 파트에 대한 스케치는 모두 끝났다. 자, 그럼 이제 돌출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종료. 돌출. 먼저 여기 헤드 먼저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헤드가 기준이기 때문에 10mm. 그죠? 그러면 좌우로 마이너스 5에서 영역 경계 곡선으로 요거죠.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까지 적용됐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요 10의 중심은 여기죠. 여기 쪽으로 5mm, 이쪽으로 5mm. 근데 얘는 요 끝나는 데서부터 요 두께가 7mm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5가 아니고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7까지 되겠죠? 아, 플러스 5까지. 예. 그거 염두에 두시고 진행할게요. 돌출. 요거고, 여기 찍으셔가지고, 자, 마이너스 2에서, 그랬더니 반대로 들어오는 걸 느꼈죠? 그러면 여기는 밑에가 시작점이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5까지 해서 엔터를 탁 쳐보면 여기가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5 엔터. 계속 같으네요. 그러면 여기 5 여기는 마이너스 2 엔터. 계속 같이 그렇게 되네요. 한번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옮겨 볼게요. 여기 움직이는 거. 아, 움직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여기는 2mm 엔터. 아, 이렇게 되니까. 자, 저처럼 헷갈리면 얘 밑에 요거 보이시죠? 여기에 화살표와 점이 있어요. 얘를 끌었다 놨다 하면서 방향을 잡으시면 돼요. 얘는 더하기죠? 예, 결합이에요. 그래서 부호는 결합으로 해서 적용. 이제 남아있는 거, 요거 5mm짜리죠? 5mm짜리.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라인이 안 보이니까 또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꿔줘야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에 와이어프레임을 놓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살짝 놔주세요. 그럼 여기 선분 보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단일 곡선, 그 다음에 교차해서 끊어주기, 이렇게 해준 다음에 요거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그러면 얘를 요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보는 거. 아, 요게 끌리는구나. 그러면 여기 2mm는 놔두고, 예, 요 상태에서 여기가 또 18이죠.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18은 여기가 얼마인 거예요? 9mm죠.
예, 그래서 9 엔터. 마이너스 9 엔터. 예, 요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결합으로 놓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 됐는지 최종적으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예, 모서리 표시 음영 처리하고 여기서 마우스를 놔주신 다음에 여기가 정말 예, 18mm가 나가 있는지 얘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에 보면 해석이라는 탭으로 가서 단순 거리 예, 요 면에서부터 어느 면까지? 요 면까지. 그랬더니 요렇게 나오네요. 자, 요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거리 측정. 요 면에서부터 요 면까지. 요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요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요렇게 해도 되겠네요. 취소하고. 거리 측정. 자, 여기가 18mm예요. 여기 10mm예요. 그럼 여기가 치수가 얼마일까요? 8mm죠? 요거 우리가 계산해 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mm 나왔네요. 네. 그럼 돌출해서 다시 더블 클릭해서 취소하고 돌출 더블 클릭해서 아까 우리가 나간 거 9에서 4 더하면 마이너스 9에서 4 하면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그러고 확인 됐죠. 그리고 다시 해석해서 거리 측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mm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해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파트 1번 끝났죠. 이제 각인만 남았네요. 그래서 자 이제 스케치 어떤 요면에서 대략적으로 기준선 하나 그을게요. 기준선 하나 긋고요. 그리고 얘가 중심에서 잘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선분을 트림으로 잘라줄게요. 트림 여기 잘라주고 여기 잘라주고 요 선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이제 메뉴 삽입 곡선 제일 아래 텍스트 그리고 평면형 그래서 요 선에 중심을 딱 찍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요 점을 여기서 각도를 세울 때 여기에 90 엔터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점을 찍어서 여기에 텍스트를 좀 크게 할 수 있죠. 적당하게 해주고 확인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음각으로 처리를 해야죠. 돌출 영역 경계 곡선으로 바꿔 주시고요. 요 안쪽을 찍고 여기 아래 여기 찍고 여기 찍은 다음에 이렇게 돌려 보시면 자 여기를 0으로 해서 엔터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로 엔터 그리고 결합이 아니고 빼기 확인 그럼 이렇게 0, 1 빠진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트 1번 끝난 거죠. 그래서 파일 저장 다른 이름 저장 6이니까 6-1 엔터 끝났습니다. 그 다음 파일 자 어떻게 해요? 새로 만들기 2번 파트 해야 되니까 2번 파트 자 모델 확인 자 스케치 평면은 XZ 동일하게 사용하고요. 오케이 기준이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R 여기 R6 나와 있고 여기에 A 값 치수를 기준으로 할게요. 자, 원 먼저 그릴게요. 원 하나 그리고 원 둘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이 여기 몇 개 있어요. 원 하나 A 값 파이 14 둘 그 다음에 R6 세 개죠. 그래서 원을 하나 또 이렇게 그려줄게요. 제일 큰 거는 파이 14 제일 작은 건 A A는 어디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바로
여기서 파생이 됐죠. R3이면 3 곱하기 2 하면 여러분들 얼마 나올까요? 6mm. 파이 6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파이 5로 처리를 할게요. 얘가 바로 요 B 값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치수 제일 작은 거 먼저 여기는 파이 5 엔터.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파이 얼마요? 14 엔터. 그 다음에 여기 작은 두 번째 작은 큰 거는 R6이니까 파이 12 엔터. 이렇게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 12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쭉쭉 내려가죠. 그래서 요 쭉쭉 내려가는 거 먼저 그어 줄게요. 라인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고 딱 안 붙어도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자, 왜 그러냐면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에서 접합으로 붙여버리면 되니까. 자,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키보드 C 접합 요 수직을 요 선에 요 수직을 요 원에 붙여주고 트림 귀찮으니까 먼저 잘라버릴게요. 위에 이렇게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보니까 밑으로 원이 하나 있고 여기서부터 또 치수가 반대로 올라가네요. 예, 그래요. 그럼 반대로 올라가니까 반대로 우리 따라가죠. 자, 요 중심에서 이렇게 따라와서 여기서 하나 그려주고 여기에 치수가 여기 파이 값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파이 5 엔터. 그 다음에 선이 하나 그어지죠. 선이 하나 딱 그어지는데 여기에 요 원과 여기에 얼마냐면 치수 D 요 원과 여기가 얼마냐면 4 엔터. 그리고 요 끝과 여기에 중심까지가 30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30 엔터. 이렇게 내려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8mm 보이시죠? 여기 라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바로 얼마? 8mm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 여기 찍고 여기 찍고 해서 치수 급속 치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4mm.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8mm.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해야죠. 그래서 라인 얘 찍고 얘 찍어 버릴게요.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얘하고도 같이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연결을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익스텐전 2 이렇게 익스텐전 2 키보드 찍어서 연결하고 요 선 지워버릴게요. X 빨갛게 되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딸깍해서 지워버리고 자 이제 여기에 치수만 넣으면 되겠죠. 치수 요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로 나와 있냐면 10mm.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로 나와 있냐면 5m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트림으로 얘만 잘라 버릴게요. 트림 T 자르고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 요 선이 여기에 탁 붙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대칭곡선 요 선을 여기 중심축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확인. 그럼 보시면 여기는 다 붙었나요? 떨어졌나요? 여기 좀 삐죽 나와 있죠. 이런 불편한 건 트림으로 잘라버리세요. 이렇게 잘라버리고 여기 붙었지만 요 선 하나 지워볼게요. 그죠? 선이 2개였던 거예요. 선 2개면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익스텐전으로 연결하려니까 안 붙여.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코너 만들기 요 선과 요 선을 코너를 만들어라. 그러면 얘도 지금 이제 1번 파트, 2번 파트 스케치가
끝난 겁니다. 아, 여기에 요 R 값은 트림으로 없애줘야죠, 요거. 예, 트림으로 T, 예, 없애줘 버리고요. 닫기.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케치 종료 해주면 요 상태가 됐고요. 먼저 이 B값 먼저 해볼게요. B값 먼저. 그럼 요 원, 요거죠, 요거. 요 원이 요렇게 먼저 쓸 거예요. 요 B값이 얼마냐면 여기에 두께값 10mm보다 큰 11mm죠. 예, 그래서 왜 11mm냐? 허용하는 건 최대 1mm 허용한다고 했거든. 그럼 조립이 되려면 최대치로 갭을 벌리는 게 좋으니까 여기에 10mm니까 얘는 11mm로 처리하겠습니다. 돌출, 영역 경계 곡선으로 이 원을 해서 11mm면 마이너스 5.5에서 플러스 5.5까지 추정됨을 없음으로 놓고 확인. 됐죠?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예. 요 녀석이, 요 형상이 이제는 요 축에 붙어서 요렇게 여기에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돌출, 영역 경계 곡선으로 요거와 요거가, 예? 자, 요렇게 화면을 요렇게 해놓고 요 점을 한번 찍어서 요렇게 가볼게요. 아, 요렇게 가니까, 자, 어때요? 시작은 5.5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자, 시작 5.5부터 얘가 5mm니까 10.5까지 해서 결합. 여기와 결합이 되는데 이 중간에 뽕 뚫리면 안 되죠. 예. 얘는 뽕 뚫려도 되지만 얘는 뽕 뚫리면 안 돼요. 요거까지 같이 하려니까 요거 치수 5.5에서 10.5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이제 여기에 영역 경계 곡선 추정이 아니고 영역 경계 곡선으로 얘하고 얘,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같이 할게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당겨 볼게요. 이렇게 당겨 보니까 여기에 5에서 5.5에서 10.5까지 결합으로 확인. 예, 요렇게 되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요 샤프트 10mm예요. 자, 이제 영역 돌출, 영역 경계곡선 얘를 가지고 여기 요점 보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빼보는 거예요. 그러면 뺄 수 있으니까 여기 10mm죠. 그럼 5.5에서 10, 여기 요 끝에가 10.5죠. 10.5 더하기 10mm, 20.5 엔터. 그러고 확인. 아, 요거 결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다시 돌출, 얘를 더블해서 결합. 확인됐죠? 얘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요거를 돌출해 주면 되죠. 그래서 돌출, 영역 경계 곡선으로, 아니요, 영역 경계 곡선이 아니고 연결된 곡선, 요거를 이렇게 찍어주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점 찍어서 이렇게 당겨서 여기까지 가보는 거예요. 아, 마이너스 5.5에서 시작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가져가 보면 여기에 두께가 20이죠. 그럼 볼게요. 5 더하기 11, 네? 5 더하기 11은 16. 그럼 3mm네. 그죠? 예, 3mm. 3mm니까 5.5에서 4mm 하게 되면 9.5, 마이너스 9.5, 마이너스 9.5, 그리고 결합 확인.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가 정말 20이 나왔는지 한번 봐야죠. 해석에서 거리 측정. 예?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20 나왔죠. 오케이. 요 치수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치수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 오케이. 됐어요.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mm. 여기 5mm 확인됐어요.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요 10mm 확인해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m 확인됐어요.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됐으니까 얘가 파트 2번이 거의 끝났죠. 근데 나머지가 뭐 있어요? 요 코너, 요게 코너가 보이죠? 얘가 라운드 2예요.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홈에 모서리 블렌드를 가지고 R값 2mm로 처리하겠습니다. 이 어디 코너? 요 코너. 모서리 블렌드니까 모서리 여기에서 확인. 요렇게 해주면 이제 파트 2번까지 다 끝난 거예요. 스케치 한 장은 다 끝났죠. 그래서 파일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6의 2번이죠. 6-2 오케이. 자, 그리고 파일 새로 만들기. 이제 어셈블리 해야죠. 어셈블리. 이렇게 해서 어셈블리 놓고 확인. 됐습니다. 이제 파트를 선택해라. 그래서 열기 6-1을 선택해서 오케이. 자, 적용. 예, 하고요. 그다음 파트 2번 불러올 거예요. 파트 6-2 파트 오케이. 여기 딱 들어왔죠? 확인. 자, 이제 어셈블리 구속 조건에서 이제 우리가 얘를 180도 회전해야죠. 각도. 요 각도와 요 각도가 요렇게 틀어주면 안 되죠. 그래서 놓고요. 자, 요 각도에서 맞는데, 자, 여기서 여기 또 요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지 말고 그러면 서운한데.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컴포넌트 이동으로 한번 해볼게요. 컴포넌트 이동. 얘를 선택을 해서 어디 보자. 방향 지정.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해서 확인한 다음에 얘를 이제 어셈블리 구속 조건으로 컴포넌트 이동에 얘를 찍으면 이제 동적 각도 벡터 지정 얘를 놓고 그리고 이렇게 놓고 여기에 각도 얘들을 삭제해야 돼요. 여기에 각도가 아까 먹었던 게 있거든요. 얘를 삭제하고 그리고 얘를 컴포넌트 이동으로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볼게요. 얘를 이렇게 돌리는 게 맞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놓고 취소하고요. 언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컴포넌트 이동에 간 거죠. 요 컴포넌트 이동으로. 컴포넌트 이동을 놓고 찍고 얘를 찍어요. 예? 그 다음 방향 지정. 이렇게 딱 하면, 방향 지정하면 여기에 요 노란 게, 요게 떠요. 요게 뜨면 여러분들은 살살 돌려서 얘 방향을 어느 각도로 요 각으로 하게 되면 얘가 요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요. 그런데 요걸로 하게 되면 요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요렇게 갖고 가서 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 또 조금만 더 이렇게 틀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한 방에 그냥 가보죠. 자, 요거예요. 그래서 방향 지정. 요 각도죠. 요 각도. 65도, 75도, 80도, 90도. 여기서 놔버리니까 이렇게 꺾이네요. 여기서 계속 이렇게 (80도) 여기 맞은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하고요. 이제 어셈블리 구속 조건으로 가서 자, 동일 센터 어디냐면 여기 잡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요거 잡으면 요렇게 와요. 그죠? 왔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벽과 요 벽의 갭이 얼마가 있어야 돼요? 0.5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 벽과 요 벽이 요 간격 중심 취소. 자, 구속 조건에서 여기 요거 간격 거리 얘를 찍고 여기와 여기가 0.5만큼 떨어져라. 그런데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질까요? 여기 빨갛게 구속 조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얘를 없애야 돼요. 얘 선택하는 게 좀 애매한데 여기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박스를 당기면 여기만 보라색으로 있어요. 딜리트.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다시 구속 조건으로 간격 여기와 여기가 0.5 엔터. 그러면 더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얘를 0.5가 여기서 마이너스 엔터. 그러고 확인. 자, 요렇게 이제 갭이 떨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0.5, 0.5.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정말 축에서 딱 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컨트롤 안 보이죠? 그러니까 컨트롤 H 눌러주면 절단면이 보여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충 딱 놓고 F8번 눌러주면 등간격으로 쫙 되어 있는 게 보이죠? 동일 센터에서. 이렇게 됐으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이제 파일 저장, 다른 이름의 저장, 여기 A6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내보내기로 파일 내보내기 STL 파일. 그래서 경로 찾아주고요. 여기서 요 경로에서 A6 STL 점 확인하고 오케이. 객체 선택 얘와 얘를 선택하고 확인 됐고요. 다시 이제 감독관용 파일 내보내기 스텝 파일 경로 지정해 주고요. A6 오케이 하고 자 여기서 확인 해주면 이제 변환되는 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변환이 끝나면 저장이 됩니다. 예, 이제 변환되기 시작하네요. 오케이, 변환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6번, 예제 6번에 대한 파일, 파트 1, 파트 2, 어셈블리, 그 다음에 스텝 파일, 그리고 감독관용인 그 스텝 파일, STL 파일, 스텝 파일 다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